자, 오늘은 유화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화도, 여기 유화도를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가 떠요. 이게 유화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유화도 실제적인 지형하고 전혀 여기 자세히 기록된 내용이 형태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려요. 현재 한반도의 유화도에 17.3배 차이가 나요. 면적이.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그것도 다 우리가 선입견 다 버리고 조선왕조 실록에 써진 그대로만 분석을 해보자고. 사료에 써진 그대로만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태조실록 1권에 5월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유화도에 머무르니 도망가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재에 목배도록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가 상언하기를 신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는 큰 냇물이 있는데 바로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1여울에 빠진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고 그랬었는데 극한의 환경과 천명의 강조인데 자, 비로 인해 물이 넘쳐서 수백 명이나 빠져 죽었다는 기록은 단순히 날씨가 나빴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원정군이 처한 물리적 한계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늘이 이번 정부를 돕지 않는다는 청기의 불리감을 부각하여 훗날 회군 후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위화도에서 농사짓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화도가 어딘가를 찾기 위한 거예요. 지금 평안도 도절제사가 아래에게를 의주, 유화도, 원직도, 수정도 등처로 본주에서 국경을 넘어가서 경작하는 자가 혹 있사온데 요동 사람이 송참 등지에 내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귀고 통하게 되어 저편에서 투탁하는 자가 생길까 염려되오니 청하건대 조관을 보내어 살피고 단속하여 혼란의 조짐을 막게 하소서. 그랬죠. 투탁에 대한 정치적 우려. 기록에 가면 투탁은 백성이 국경을 넘어 상대국에 몸을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동 사람들과 우리 백성이 섞여 지내다 보면 명나라와 국경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탈을 방지를 하자. 그래서 명나라로 귀화하거나 도망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선 정부의 엄격한 통제 의지가 보입니다. 이 평안도 도 관찰사 조국관의 견해에 따라서 유화도 금응도 의족도 등 그대로 경작하게 한다. 경작할 만한 땅이 원래 적어서 백성들이 모두 유화도와 금응도 및 의족도의 땅을 경작하여 먹고 살았는데 이 섬에서 경작하는 것은 금지한 이후로 백성들이 생활이 곤란하오니 천하옵건데 그 전대로 경작가 없어. 그리고 이제 세조실록에 가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인데 그 거리는 겨우 7 내지 80보입니다. 물이 얕아가지고 겨우 70 내지 80보만 건너가면은 건너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적이 능히 건너오지 못하게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유화도는 농사를 경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물을 못 건너오게만 하면은 이제 유화도에서 농사를 경작시킬 수가 있다는 게 오히려 불우변이 염려되면 인산절제사로 하여금 농사철에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수호하게 하는 것이 만전의 계책입니다. 한이 이금이 신숙주의 의견을 따랐다 이러잖아요. 지리적 안보적 취약성
정육류 보도에 따르면 유아도와 본토는 인접 지역과는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70 내지 80번은 성인이 걸어서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이는 유아도가 지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섬이 아니라 육지와 긴밀히 연결된 전략적 요충지임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적이 능히 건너올 수 있는 유험도를 표함하고 있습니다. 두 길로 나누어 흐르는데, 물이 두 길로 나누어 흐르는데 유화도를 빙 둘러서 적강에 들어갑니다. 그 흐름이 나누어지는 첫머리는 땅이 높고 물이 얕아서 인마가 통제할 수 있으니 이를 파서 강의 흐름을 깊게 넓게 한다면 농민들이 믿고 농사를 지을 겁니다. 청건대 내년 봄에 부군 여러 고으로 군인 2,000명을 뽑아서 뚫어 파괴하소서. 이게 그러니까 2,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이게 동원해 가지고 이 강을 깊게 팠다는 이야기야.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압록강부터가 엉터리예요, 지금. 압록강은 사세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대한 강이라고 써 있어요. 압록강은 요 강폭이 무지하게 넓어 가지고 이 강폭을 건너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린다고 했고, 강폭이 넓은 데는 56km라고 그랬어요. 근데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압록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서쪽에서부터 시작돼 갖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이거 반대쪽으로 흐르잖아요. 요쪽에서 시작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거는 압록강이라는 거는 이쪽 서쪽에서 시작해 갖고 동쪽으로 흐르는 거대한 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역사책을 공부를 오지가나 하면 정말 국사학자들이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해요. 역사책을 공부를 안 해요, 사람들이. 압록강은 어디냐면요. 압록강이라는 건 천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고, 여기에 지금 흑룡강이에요, 흑룡강. 흑룡강이 이제 흑룡강 하구거든요. 여기에 용강의 하구야. 흑룡강이야 이게. 여기 보면 흑룡강이라고 써졌어요. 여기 흑룡강이야. 아무르강이라고 써졌잖아요. 여기에 흑룡강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요게 흑룡강이 여기에 흑룡강이에요 지금 여기. 그런데 이 흑룡강이 요로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흑룡강이잖아요. 요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요 흑룡강이 요로도 빠져요. 요 앞으로 이렇게 요 강인데 흑룡강 지류가 요 옆으로 내려온다고 지금. 요로 내려와 요로. 요게 흑룡강이에요. 요렇게 내려와 지금 여기 아무르강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흑룡강이야 흑룡강. 흑룡강 하구고 여기가 의주예요 의주. 그리고 여기가 그 의주고요. 여기가 지금은 사할린섬이라고 사할린섬이고 평양이 여기예요. 여기가 평양이고 이쪽에 내가 보기에는 이쪽에 중국 땅인데 산해관이 요 근처에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산해관이 요 근처 어디 여기가 산해관이라고 생각을 했어. 여기 요 뻗쭉 튀어나오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가 산해관이야. 그래서 이 평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틀 거리다. 그래서 이틀 거리면 한 80km 되거든요. 중국까지 거리가 평양에서 한 80km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네. 더 걸으면 더 멀어지네. 이틀 거리라고 그러는데 요게 평양 맞아요. 요게 평양이야 지금. 여기가 평양이고 산해관이 더 꼭대기로 이어졌다면은 더 하여튼 여기가 평양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 끝털이 꼭대기 어디에가 있어 이제 산해관이. 그래서 여기 거리가 한 이틀간 거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주까지는 120리야. 여기 의주라고. 이제 내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게 유화도예요. 요게 이 섬이 유화도야. 무지하게 큰 섬이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큰 섬이에요. 이게 유화도고 이게 유화도예요. 이게 굉장히 큰 섬이에요. 이게. 그리고 요 옆에 섬 요거
여기 그래 가지고 4개 섬이에요. 요거 이어진 모양이에요, 이 섬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요. 여기가 중국 땅이에요. 지금 여기. 성종실록에 병조에서도 평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래기를 오원대의 연대는 의주 예 정주 중앙에 있는데 저그 왕래인 요로이고 또 위화도에서 멀지 아니하여 환하게 바라보는 곳인데 청컨대 다시 연대를 설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 근처에 여 근처에서 이제 여러 이제 벌수가 있으니까 유화도를 여기서 벌 수가 있다는 것이야, 여기. 이제 직접 여기서 벌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적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민간인들이 크게 위험하니까 여기 여기가 봉화대가 근처가 있으니까 봉화대를 다시 설치를 하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전략적 감시 폴이 훤하게 바라보는 곳이라 해서 오원대의 연대는 봉수대는 위화도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 훤하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유화대에서 일어날 모든 움직임을 농민의 안전, 그다음에 아인의 접근, 강물의 상태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대를 통해서 정보를 중앙이나 인근 부대로 신속히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다시 하자. 그래갖고 설치를 했다 이거야. 의주 목사 조숙기가 사주하고 둔전을 개설할 것을 아래다. 그거 이제 둔전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군사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게 둔전이 지금 군사들이 그래갖고 군사들이 식량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야. 그 농사를 여기에 둔전을 설치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야 지금. 태조대행해졌던 적강 굴착공사의 결과 청정대에 이르러서는 이게 둔전을 요새화된 섬이 됐으니까 물이 깊어서 쉽게 건너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둔전을 설치하자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둔전은 군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갖고 군량을 자급자족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주성으로부터 거리가 30여리고 이화도는 그 반이 더 떨어져 있는 데다가 모두 난자강, 압록강 두 강의 밖에 있으니 이는 곧 6 내지 70리의 노정으로서 왕래하는데 그 하루가 걸리는데 또 어떻게 경작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60 내지 72가 걸린다고 하잖아. 이제 실제로는 이게 의주성으로부터 이제 이게 30여리가 떨어져 있는데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한 70리 가까이 된다는 게 그래 너무 멀다는 게. 자, 이중 강의도와 유화도로 가기 위해서는 난자강과 압록강이라는 두 개의 큰 강줄기를 건너야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압록강이에요. 여기 거대한 강이. 이게 앞에가 있는 여기 난자강이야 이게. 여기에서 여기를 건너가는데 한 여기까지 가는데 왕복 35km 거리고 왕복으로는 한 70km 된다고 그랬어요. 정확은 해. 여기 의주라고 요게 의주다. 그래서 의주에서 아까 같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여기 유화도고 앞에 이게. 왜냐하면 유화도가 바뀌어 버리면요, 우리나라 지도가 다 바뀌어 버리는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도가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적도, 검동도, 유화도 등 3도는 조정조부터
의주 백성들이 오랫동안 경작하면서 이에 의거하여 생활이 풍족했었는데 장맹창이 방비를 삼가하지 아니하여 적으로 하여금 농민을 약탈해 가도록 한 이후부터 이로 인해서 경작하지 않은 지 이미 2년이 넘었다. 다시 이제 경작을 하자는 게 이제 평안도 관찰자 조숙기가 의주 건너편에 가서 경작할 것을 청하였으나 정지하게 하다. 신이 직접 위화도 안쪽의 초도와 종달 등의 여러 섬을 보건대 두 강이 가까운 두 강의 가운데 끼어 있고 그 사이에 또 작은 물이 서로 돌아서 비록 얕은 곳에 있지만 모두가 비습해서 빠지기가 쉬우므로 인마가 통하지 못하니 적병이 능히 날아서 건너올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 포구 수군들이 이거는 이게 천하 요새다 그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한 지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서쪽으로 흐르며 여기 탄자도, 어적도, 유화도, 금동도 등 4개의 섬이 두 갈래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서쪽에서 흐르는 갈래가 막아서 요 4개의 섬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는 지금 현재 그 그림에는 압록강 그림에는 섬이 3개밖에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4개 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4개 섬이 분명히 그려져 있어요. 이게 4개 섬이야. 여기가 하나로 거대하게 이어진 섬이에요. 둘, 셋, 넷. 여기 유화도요. 4개 섬 다 여기가 있어. 지금 연산군 칠년 신의 생각으로는 그 곁에 있는 유화도 토지가 비옥하고 지형이 평탄하여 유 두 섬과 다름이 없으니 밭을 일군다면 이익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섬은 일이 매우 커서 두 섬에 비유할 바가 아니니 만일 본도 수령에 가서 감독하게 하자면 백성을 다스리고 방어하는 여가에만 하게 되어 전념할 수 없으므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별도 전당 관리를 두자 이거야. 별도 전당 관리를 두자. 굉장히 큰 섬이기 때문에 이처럼 광활하고 평탄한 지형이기 때문에 5만 명의 대군과 군마가 한꺼번에 주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회군할 때 요동 대인 및 의사들을 대접하는 일을 의논했다. 찬민을 파견 이들의 의순관이 머무면서 지금 이화도와 원직도 두 섬에 와서 사는 중국 사람들을 추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성의가 매우 지극하니 의리상 요동 대인 및 의사 등에게 치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측문원으로 하여금 지문을 작성하고 인정으로 줄 물건들을 침착하여 이게 뭐냐면 중국인이 거주하는 유화도 와서 사는 중국 사람을 추세하다. 자, 이게 유화도와 원직도에 머물며 그곳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월경 문제를 의논하다. 시안하에 간 중국인들이 유화도 건너편은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와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기름진 땅을 탐내어 옛 섬으로 들어갈 것을 도모 길을 하나하고 뛰어듭니다. 만약 금지를 허술하게 하면 모두 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와서 점차 견고하게 뿌리박게 될 것이니 사세가 금지하기에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여기 국경 문제로 비화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유화도 건너편 마을에 살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위화도로 다시 돌아오려는 한 이유는 그 땅 압도적인 비호감 때문입니다. 기름진 땅의 유혹, 기름진 땅을 탐내해서 예섬으로 돌아갈 것을 도모한다 기록은 위화도가 단순한 군사 요충지를 넘어서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땅이었습니다. 위화도에 사는 중국인들이 문제를 부경사신으로 하여금 요동에 자문을 보내게 하다. 전년에 탕참 지사가 유화도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죄로 다스리고 갈고 심은 것은 겨울에 수확한 뒤 다시는 경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들으니 다시 와서 밭을 일구고 있다고 하니 탕참에 다시 말한다 해도 사세로 보아서 명쾌하게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탕참에서 전에 그대의 나라에서는 어째서 투자내지 않는가 이런 탕참 지의사가 관할할 만큼 대륙 본토와 지리와의 완전한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명나라 땅하고 매우 가깝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명나라의 실질적 통제, 이제 탕참 지의사가 위화도에 있는 사람들 직접 죄로 다스리고 수확한 후 경작 금지를 명령했다는 것은 이 섬이 명나라 행정력이 즉각 미칠 수 있는 대륙연합의 적정지였음을 뜻합니다. 창제안이 이미 확대하신 지도에서 명나라 본토 우탕참 지역과 유화도는 섬길 한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의 관계입니다. 이 시설은 가깝게 명나라 관리가 수시로 들어와 어째서 쫓아내지 않느냐고 조선에 항의할 수 있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무슨 일이냐, 무슨 관계냐면 그 명나라하고 조선의 관계가 이렇게 함부로 서로가 할 수 없는 관계야. 굉장히 친한 관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서로 항의하고 그렇지만은 분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관계야. 지금 그리고 이게 명나라 땅이야. 이쪽이 바로 명나라인데 명나라 땅이가 그거 붙었어. 명나라 땅이가 그 붙은 땅이야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이쪽은 명나라 땅이고 이쪽은 명나라 땅이고 이쪽은 조선 땅이야.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여기가 의주니까 이쪽에 가서 이쪽 사람들이 여기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여기. 그런데 이쪽에서 개간을 해가지고 먼저 뭐 이거는 자기 땅에 직접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 땅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지금. 그런데 명나라 관리들이 계속 여기 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조선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고 지금. 매우 친한 관계라고. 이걸 분쟁 삼을 수가 없다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계속적인 여기 이야기를 보면요. 명나라 관리도 그렇고 이 조선의 관리도 그렇고 여기가 굉장히 탐이 나는 것은 맞지만은 서로 강압적으로 일촉즉발의 전투 준비 이런 것들이 일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가까운 관계인지 알 수가 있다고 이게 시적 동반자로서의 예우를 갖추고 있어. 지금 전부 다 이게 우호적인 서신을 하고 이게 지금 실제로는 이게 이게 거대한 동반자 같은 관계란 말이야. 지금 이걸 보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중정실록에 금동도와 유화도에 중국인이 정착하는 곳은 요동대인이 그곳의 곡식을 밟아꺾고 편말을 세웠다. 그 뒤 그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50리쯤을 침입하여 고기를 잡기에 그 연유를
독자 생계를 위해서다라고 하니 점차 걱정거리가 될 듯하다. 그러나 중국어 사람인지라 위험으로 억제시킬 수가 없으니 또한 경록해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오심리 침입의 의미, 요동 대인이 곡식을 꺾고 금지한 뒤에도 중국인들이 다시 조선 지역으로 오심리를 좀 침입해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 증명, 섬 내부에서 50리를 더 들어왔다는 것은 그 섬의 전체 폭이나 길이가 최소한 수백 리에 달하는 거대 지형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아주 적재적이고 이게 막 싸우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온화한 관계예요. 지금 여기 중종 30년 7월 1일에 위화도 등 세 도에서 농사 짓는 일과 관련된 중국인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서 정교하다. 이 화종이 압록강 하구 세 섬의 요동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지 못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자문을 보내 요동에 허락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반란도 아직 금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곡식이 무성한 지금에 와서 어떻게 금지할 수 있겠는가. 전의사도 말하기를 곤란하다고 하니 그 말이 옳다. 그들을 금지할 수 없다는, 지금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다시 또 여기 유화도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게야 지금.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이쪽에 와서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서로 농사를 짓고 이쪽에 가서 뭘 하기도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제재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여기 적대적이 되거나 그렇지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자, 기록 따르면 요동 사람들이 유화도 등 세 섬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조차도 유화도 문제를 명확히 따지기 어렵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게 전략같이 유화도가 명나라 문호인 산해관 코앞에 위치한 거대 요새이자, 요 산해관은 내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 코앞에 위치한 거대 요새이자 식량창고였기에 자칫 이 문제를 강하게 압박했다가는 명나라의 전면전이나 심각한 애고마차를 번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우리나라 독도 갖고 싸우는데 요 천 나라가 싸우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큰 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굉장히 큰 섬인데도 서로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 이야기만 하고 그러지, 이게 마찰이 생기지가 않는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관계란 말이야. 한 국가의 사실이 명확히 금지해달라고 말하기조차 주저할 만큼 수많은 인구가 얽혀 사는 거대한 강력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명나라 사람들도 넘어와서 여기 농사를 짓고, 여기에 조선 사람들도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떨 때는 한꺼번에 싹 쫓아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나라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쪽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만 농사를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유화도는 경작길이 아래다. 그러니까 유화도에서 금동도까지는 15리고 금동도에서 설암평까지는 12, 3리였으며 설암평의 길이는 어림잡아, 그러니까 여기 12, 3리면 한 5, 6km 정도 되는 거야. 이게 6km 정도. 여기 보통 한 5, 6km, 5, 6km 되구만. 그거 한번 재보라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5, 6km 된다는 게 지금 한 5, 6km나 되나 지금. 여기 가까운 데는 5, 6km 되네. 7km 돼. 여기에 정막하네 거리가 지금. 여기에서 5, 6km. 지금 거의 똑같아요. 여기 5, 6km. 여기에서 맞잖아 지금. 여기에서 또 여기가 5, 6km.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한 5km 되잖아 여기가. 여기도 5, 6km. 5km. 그 다음에 요거는 붙었어 지금 여기.
굉장히 큰 섬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4개다고.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거대한 섬이다고요. 유화도, 금동도, 철한평, 조산평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으며 각각 그 규모가 10수리에 달한다는 것은 이 지역이 단순한 강유 섬이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삼각주 군락임을 증명한다. 거의 뭐 길이가 다 똑같아요 지금. 그 4개의 섬이고. 자, 5만 대군이 이 거대한 평원에 진을 쳤을 때 폭우로 인해 3-40리 구간이 모두 늪지로 변하고 명나라 본토로 들어가는 마지막 물길인 적강이 넘쳤다면 후퇴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지금 내가 여기 보여준 요 지도 보여준 거예요. 여기 앞에 게 여기 유화도예요. 세 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섬 이름이 유화도이다. 아주 큰 섬이야. 이 섬은 땅이 비어가고 둘레가 7 내지 80리가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 7 내지 80리를 계산해 보면 아주 이제 나오는 거야. 7 내지 80리. 요거를 계산을 내가 해보라고 그랬어. 1, 2를 0.576km로 7 내지 80리. 그 300여 일 가치의 농토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소가 하루에 갈 수 있는 논밭의 넓이를 에, 에, 뜻한데, 그래갖고 300일 가치는 단일 섬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농경지가 엄청난 규모이며 이는 수천 명의 농민이 정착해 기름진 땅을 탐내며 목숨 걸고 뛰어들던 중동대 기록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소가 300일을 갈아야 하는, 여기 300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야 지금. 자, 1, 2는 0.576km이다. 계산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6.08km야. 여기 계산해 보니까 46.08km야. 그래서 내가 자 여기 요 섬을 실제로 재볼 거야. 이제 몇 킬로가 나온지. 둘레가 46.08이야. 지금 여기 52.55km가 나오는데 요거는 내가 정확하게 못해. 그래. 이게 정확하게 여기하고 같은 거야. 그럼 46.08이 유화도 크기를 면적으로 계산하면은요. 유화도 크기가 면적 크기가 121km 정도 돼요. 121km.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로 크기냐면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 크기가 몇이냐면요. 여의도 전체 크기가 8.4km²예요. 그래서 여의도 크기의 14배예요. 14배. 여의도 전체를 봤을 때는 14배고 윤중로 안쪽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여의도 크기의 41.7배예요. 얼마나 큰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서울 시내하고 비교를 하면요. 서울시 전체 면적이 지금 서울시 전체 면적에 보면은 한 4분의 1 정도인데요. 서울 20% 정도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km 제곱미터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구별로 따지면은 이제 120km 제곱미터니까 유화도 크기가 강남구 전체 크기보다 강남구보다 3배 크대요. 송파구보다는 3.5배가 크고 정로구보다는 5배가 크고 중구 서울 중심주 이제 중심에 해당되는 중구보다는 유화도가 12배가 큰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큰 땅이에요. 유화도가. 현재 만약에
현재 있는 그 유화도라고 주장하는 압록강 변에 위치한 그것과 비교하면은 몇 배 차이가 나냐면은 현재 한반도의 유화도에 한 17 배 17.3배 차이가 나요, 면적은.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